안녕하세요. 닥터 꼬집입니다. 오늘은 치아가 아파서 어금니가 아픈데 과거에 이제 신경치료를 받든 재신경치료를 봐서 신경치료를 이미 받은 상태의 치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대부분 치과에 가면은 이제 재치료가 힘들다, 포크 임플란트 하자 이런 말을 많이 듣고 저희 병원에 이제 많이 찾아오시게 되는데 과연 임플란트가 최선일까요? 오늘 그 치료 과정에 대해서 한번 꼬집어 보겠습니다. 네, 오른쪽 아랫니가 아파요라고 이제 저희 병원에 오신 분이신데 다른 병원에서는 이제 더 이상 치료를 할 수가 없어서 발치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듣고 오신 분입니다. 신경치료가 왜 실패를 하고 재신경치료를 과연 성공률이 낮은데 이거를 하는 게 맞을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오늘 케이스가 그런 고민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쪽 편이 이제 보통 이제 이제 오른쪽 아래 끝에서 두 번째 치아니까 제1 대구치가 뿌리 끝에 염증이 있고 씹을 때 아프다고 이제 오신 분이신데요. 좀 더 자세히 보니까 뭔가 이렇게 염증이 굉장히 커다랗게 있죠. 그리고 과거에 이제 크라운이 되어 있는데 크라운에 이런 경계 부위가 약간 갭이 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제 보통 이제 10년 이상 되게 되면은 이제 10년 이상에 된 오래된 보철물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로 그 최선의 치료를 했다고 해도 10년 전 방법의 최선의 치료예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신경치료가 엑스레이 상으로 괜찮게 되어 있는 듯이 보이더라도 이런 거는 이제 뜯어보게 되면은 수직 치근 파절만 아니면 그 대부분은 살릴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수직 치근 파절인지에 대한 감별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젊은 여성분이셨는데 좀 치아를 뽑기 아까웠어요. 그래서 이제 염증 양상이 좀 좋지는 않고 해서 CT를 찍어서 조금 관찰을 했는데요. CT 상에서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앞쪽 부리가 이렇게 있고 이제 안쪽에 이제 신경치료된 흔적이 있고 이쪽 편은 신경치료된 흔적이 없는 걸로 봐서는 뭔가 찾아지지 않은 신경관이 있는 것 같고 뒤쪽 치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흰색이 들어가 있지 않은 걸로 봐서는 이쪽 아래쪽도 치료가 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염증 양상이 이제 이렇게 삥 둘러서 굉장히 크기 때문에 과연 이게 신경치료 후에 뼈가 차 올라올지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어쨌든 뜯고 재신경치료를 갖다가 했어요. 근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사진을 좀 예전에는 뭐 사진을 안 찍고 신경치료를 했었으니까 그런데 신경치료 자체가 비타펙스라는 재료로 되어 있었어요. 비타펙스. 그래서 비타펙스라는 게 뭐냐면 한마디로 유치, 애기들 치아 있죠. 애기들 치아 같은 경우에는 신경치료를 똑같이 하게 되는 상황이어도 영구치가 올라오면서 뿌리가 흡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실제 완전히 영구적인 걸로 해놓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뿌리가 흡수되면서 자동적으로 흡수가 되기 위해서 거기에 이제 임시적으로 캐널을 갖다가 막아주는 비타펙스라는 재료가 있는데 요새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시는데 과거에는 이 비타펙스로 이제 성인 이빨도 신경치료를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비타펙스라는 걸로 이제 치료가 되게 되면 이제 문제는 엑스레이 상으로 괜찮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엑스레이 상으로 방사선 불투과성이기 때문에 괜찮아 보이지만 실제로 세균이 거기로 다시 유입이 되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문제는 이제 비타펙스가 이제 약간 오일리해요. 한마디로 오일리하다는 말은 이제 좀 약간 그러니까 친수성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잘 제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비타펙스를 성인 치아에 쓰게 되면 그거를 완벽하게 깨끗하게 제거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서 이 치료의 예후가 좋지는 않습니다. 어찌 됐든 그런 거를 최대한 제거를 하고 다시 이제 깨끗이 치료를 마무리를 한 모습이고요. 치료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증상은 잡히셨고 약간 이 부분도 조금 더 이렇게 하얗게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거의 사진을 보면 이 뿌리 끝 부위에 뭔가 이렇게 찾아지지 않은 이 부위까지 신경관을 찾아서 치료를 이렇게 한 모습을 보이고요. 이제부터는 이제 환자의 증상이 개선이 됐다.
증상이 소실되고 뿌리 끝에 이 염증이 뼈로 차 올라오면 치료가 성공인 거죠. 근데 만약에 증상이 소실이 되지 않고 씹을 때 아픈 증상이 지속적으로 있거나 아니면 뼈가 차 올라오지 않고 계속해서 더 커진다던가 아니면 악화되는 쪽으로 가면 그때는 이제 치근단 절제술을 하든지 아니면 임플란트를 하든지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런 위기에 처한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젊고 건강하시다고 하면은 염증이 크더라도 충분히 몸이 원인을 치료를 잘했을 때 또 뼈가 차 올라오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꼭 제대로 된 치과 의사를 찾으셔서 재신경 치료를 먼저 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 닥터 꼬집 치과 DM 좋아요와 구독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